2019 중국 을조리그 2부 시작합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원성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 초반 포석 부분 따라가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흐름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서로 빡빡한 상태에서 뭐 상당히 장기전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흑은 우변 쪽을 차지했고 백은 좌변 쪽을 차지했고 서로 하변 쪽에 돌이 하나씩 이제 중앙 쪽으로 띄어져 있고요. 네. 상변은 이제 약간 엇비슷한데 이제 흑 쪽이 좀 앞서 있는데 하변에 그 하나씩 그 못 살아 있는 이 돌들이 백 쪽이 좀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둑 내용 자체는 아주 잘 어울려져 있고요. 어제도 장리 선수를 그 나연 선수와 대국을 통해서 느낀 건데 균형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후반이 좀 문제인데 원성진 선수가 좀 힘을 내서 어제처럼 좀 후반에 압도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두 기사 모두 안정적인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 포석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2부에서는 나연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자오저 선수, 자, 나연 선수를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자, 류자오저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더군다나 이제 신예 기사일 거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전혀 이름이 들어본 적이 없고 영원 씨는 좀 몇 번 들어봤나요? 이번에 몽백카페 예. 지난달에 펼쳐진 통합 예선에서 이 뚫고 본선에 진출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네. 실력이 좀 겸비된 기사 같은데 네. 빨리 바둑 내용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나연 선수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또 무서운 신예 류자오저 선수를 꺾을 수 있을까요? 나연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나연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입니다. 단수로 봐서는 5단이면 네. 아주 신예 기사는 아니겠네요. 예. 류자오저 선수가 이번 몽백카페 통합 예선에서 중국 기사 2명과 예선 결승에서는 한국의 한상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2012년에 입단에 성공한 선수인데요. 예. 나연 선수는 어제 장리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흑으로 이제 양화점 포석을 선보였는데요. 걸쳐갔습니다. 요즘 워낙 이 화점에서 3-3 진입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오히려 날짜가 나오면 더 재미있는 것 같네요. 예전 그 AI 바둑이 나오기 전에 비해서는 좀 포석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AI로 공부를 하면 네. 다 엇비슷하게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칸 뛰는 수는 약간 의외죠. 요즘에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흑돌이 이곳에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뛰어나와서 얼마나 여기서 하변에서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네.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초반에 많이 두어지진 않았지만 류자오저 선수 자기만의 색깔이 좀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류자오저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은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몽백카페 본선에 올랐고 많은 정보가 없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기사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그 인터넷 바둑으로 해서 네. 이렇게 실력을 많이 쌓아서 이제 세계적인 기사가 된 케이스가 중국에 또 많이 있죠. 저우루양 선수도 그렇고요. 네. 커제 선수도 그렇고요. 또 그 이외에 좀 많은 선수들이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면서 네. 그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죠. 원래 커제 선수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고 실력도 그렇게 출중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네. 인터넷 바둑을 정말 많이 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환 선수와 많이 이제 인터넷 바둑을 뒀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박정환 선수가 좀 커제 선수를 키워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히려 기사들이 공식 시합보다 인터넷 대국에서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게 더 연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나현 구단의 상대 류자오저 5단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까지 3연승을 거두었고요. 린지는 루이 쉬자이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지난 4라운드에서 호에펑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생소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들여다보는데 이제 잊지 않고 반발을 했고요. 흑도 여기가 조금 거슬리고 막히는 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한 칸을 뛰었고 백이 한 칸을 뛰면서 이제 붙이는 수가 성립하니까 흑도 이제 이곳을 하나 보강을 해놓은 거죠. 선수인가요? 뭐 끊는 수가 이제 선수로 들을 수 있고요. 백이 그 대신 이곳을 두게 되면 이제는 이쪽을 또 흑이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요. 꽉 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중앙으로 예. 씌워갔는데 대신 맛은 좀 남아있죠? 그렇죠. 예, 여기 끊으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수로 끊길 수가 있는데도 일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뒀어요. 자, 하나 씌워놓고요. 찔러갑니다. 예, 응수타진인가요? 여기 뭐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꽉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곳을 두기 전에 응수타진을 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약점이 남아있어서 백이 바로 막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고 또 뭐 맛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일단 꽉 막았죠. 자, 그러고 정리를 합니다. 자, 좌하귀. 백이 먼저 선점한 귀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잖아요. 예, 약간 이제 기분 나빠졌죠. 이제 다음에 이쪽을 백이 보강하면 여기 빠지는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빠지면 또 백이 후수로 하나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도
뭐 이 자리는 일단 기세상 놓칠 순 없는 자리인데 흑도 이제는 여기를 뭐 노리겠죠. 네, 바로 결행에 갑니다. 여기서 흑은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왼쪽 방향으로 머리를 내밀었네요.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좀 이쪽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보단. 그러니까 좀 단단한 쪽으로 백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 뭐 이치상으로는 더 바람직할 수 있겠죠. 네. 자신의 강한 돌 쪽으로 상대방 돌을 몰고 있고요. 일단은 흐름 자체는요. 이제 뭐 흑이 여기를 밀고 나올 텐데 이 백도를 양분하면서 갈라 나와서 그리고 뭐 실리면에서도 뭐 흑이 뒤처지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흑이 좀 재미난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백을 양분시켰습니다. 일단은 백이 좀 바빠졌죠. 흑은 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안형이 있어서 요 돌은 안정이 돼 있고 뭐 여기도 뭐 별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리고 이 돌이 나오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과 이 돌을 일단 양쪽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번갈아 가면서 한 칸씩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앙을 뛰고 있으면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지 약간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보통은 상대가 날일자나 뭔가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보통 하나 그 보강을 해놓죠. 한 칸을 띄어서 뭐 이런 장면에서도 만약에 흑이 두지 않아서 백한테 이런 자리를 맞는다거나 하는 자리가 기분이 나쁠 때 보통 한 칸을 뛰고요. 뭐 백이 이 자리를 뛰면 흑도 뭐 또 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을 둘 수도 있어요. 여기를 압박하면서 또 집을 지으면서 또 계속 행마를 강요하는 거죠. 일단 백이 그곳을 두긴 두었는데 네. 나중에 좀 약점이 좀 남아 있는데요. 어떤 약점일까요? 뭐 입구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남아 있죠. 지금 당장 흑도 약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지켜 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하나 지켜 놓습니까? 한 수 가치가 있나요? 지금 당장 차단이 되는 건 아니었죠. 예, 뭐 이쪽으로 끼우는 수는 뒤로 받아도 당장 뭐 끊어지는 건 없는데 여기를 둔 거는 뭐 백한테 지금 여기 간격을 강요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나도 이런 식으로 뭐 붙여서 너를 끊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뭐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응수를 하면 나도 여기 하나 지켜놓겠다는 뜻인데 백이 이제 여기를 3-3을 침입하면 이쪽을 갈라서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3-3 침입은 빠르지 않느냐. 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곳을 또 호구를 그 칩니까? 자리로 지키는군요. 나연 선수는 그 자리를 지켜서 양쪽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들여다봐서 이번에는 반대쪽의 백도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단단하게 두네요. 자꾸 이제 중앙을 두는 이유가 네. 이제 이런 데를 두면 뭔가 또 젖히고 나중에 이런 데를 들여다봐서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으면 이제는 그냥 뚫고 나가서 이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텁게 정비하면서 요거 들여다보는 거를 선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거 선수하면 이제는 여기 약점 때문에 이 한 점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요석이 됩니다. 그러자 백이 지금 이제 물어봤어요. 나중에는 먼저 들여다보고 나면 이 돌을 꼭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이걸 들여다봤고요. 그 대신 요거 들여다보는 수의 안 좋은 점은 이제 여기를 흙이 이을 때 지금 모양이 좀 프로들이 소위 말하는 좀 구겨지죠. 돌 형태가.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돌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서는 뭔가 느는 것보다는 젖히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거기는 당연히 이어놔야 되고요. 뭐 절대 선수 자리입니다. 저 중앙에 하나 젖혀놓은 거로 손을 빼는 건가요? 그건 글쎄요, 하나 더 젖혀 둘 것 같은데요. 안 젖힐 이유가 없죠. 끊으면 뒤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네. 끊었을 때 한 점을 잇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려치는 것이 정수군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흑돌이 많이 이 흑돌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쳐서 네. 백도 안 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뺄 수는 없고요. 단수를 맞기 때문에. 네. 뭐 단수 맞는 게 신어서 하나 끊어 놓는 건 너무 악수가 되고요. 한 수를 투자해서 지켜야 되는데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것보다 그냥 느는 편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끊었네요. 흙에 돌려치는 수는 예상이 됩니다. 백이 이제 저것을 때려 먹은 이유는 여기 하나 흙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아마 여기를 들 텐데 여기가 백이 이제 선수로 드는다 이거예요. 네. 요게 선수로 듣지 않는 아까 그냥 젖힐 때 늘게 되면 흙이 여기 백돌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요 돌 때문에 붙이는 게 남아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좀 약간 흙도 무리죠. 근데 모양 자체는 백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그래서 척 봐도 좀 모양이 좀 뭉쳐 있고 그리고
이 돌과 이 돌은 활짝 피어져 있어서 다 살아있는데 이 백돌이 좀 안형이 없는 상태에서 돌 모양이 좀 썩 좋지가 못하죠. 예. 이제 흑도 이쪽을 둔다면 이제 여기가 거의 절대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 날일자 정도만 둬야 돼요. 백이 있는다면 이쪽을 둔다면. 눈목자는 맛이 나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이 어떤 식으로 맛을 노리는 건가요? 예,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일단 나가더라도 나중에 네. 여기 붙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흑이 결국은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라면 하나 더 이렇게 지킬 수는 있어요. 백한테 강요하면서. 근데 백돌도 오면서 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봐야죠. 호구 들여다보는 교환을 위해서 끊어서 잡는 선택을 했고요. 네, 날일자로 자, 눈목자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한 칸 좁혔습니다. 예, 그 자리는 뻗어야죠. 이 한 점을 살리다가 여기를 막고 여기까지 당한 형태가 되면 돌 모양이 완전히 좀 무너지면서 기분 네.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 늘었고요. 지금 백이 여기 때리는 자리도 좋고 여기를 단수 치는 자리도 좋아요. 여기를 흑이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여기 보강해야 되는데 또 귀를 또 선수로 당할 수도 있고 좀 백이 많이 이제 당하는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곳을 때릴지 아니면 여기를 단수 칠지요. 여기 단수 치는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좌중앙에 백돌이 신경 쓰인다면 네, 좌변 단수를 칠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맥점인가요? 묘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흑도 이 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지키는 게 정수인가요? 글쎄요, 뭐 이건 좀 어려운 자리인데 네. 뭐 이 돌을 억지로 잡으려다가 주위에 뭐 백이한테 싸발림 당하고 또 놓고 따는 형태가 되면 득이 없다고 보고 일단은 참았고요. 네. 백도 지금 여기서 당장 이 한 점을 연결하는 건 지금 여기가 포인트에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큰 자리가 아니고 둔다면 여기 단수 치는 자리와 그냥 여기 빵 때려내는 이 자리 이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두 군데가 다 아니고 좌상기에 이제 날일자를 붙였어요. 집으로는 뭐 큰 자리이긴 한데 네. 약간 초점을 벗어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좌상귀를 지킴으로써 이 아래쪽의 백 대마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도움은 됩니다. 또 여기를 하나 이렇게 두어 놓게 되면 백이 또 연결은 하지만 그렇게 집이 되는 연결이 아니거든요. 착점하는 그 자리가. 좌변 늘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점도 두터운 자리입니다.
여기선 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흙이 이 근처를 어디 오게 되면 이 백돌도 압박을 당하고 이 흙돌이 여기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이 우상기 쪽에 좀 큰 집이 날 수 있어요. 지금은 백돌 이 돌 한 점 움직이는 것은 좀 무리처럼 보여지고요. 이런 정도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요. 네. 흑도 101점을 잡고 나서 추후에 이 100의 두 칸 양쪽으로 벌려진 저 자리를 좀 약점을 노려볼 수 없을까요? 좀 기분이 나쁘죠. 흙이 만약에 이 한 점을 완전히 제압한다면 이 이후 후속 수단이 좀 뭐가 있어 보입니다. 예, 서로 좀 두고 싶은 자리가 몇 군데 좀 있는데요. 예, 두텁게 한 점을 잡아놨어요. 여기는 정말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요. 받으면 이렇게 하면 네. 그냥 간단하게 수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늘어서 A, B와 맛보기로. 그렇다면 100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죠. 보강하기가. 지금 여기 날짜로 둔 수는 어땠을까 싶은데요. 여기 그냥 빵 때려버리는 게 두터운 자리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다한 거 아닙니까? 정말 두텁게 예. 맛이 계속 신경이 쓰였군요. 자, 이제 흙은 좌변으로 향할까요? 좌변을 둔 다음에 뭐 이렇게 둬서 백이 어딘가 연결을 하면 여기 날짜를 하나 선수하는 거를 빨리 해보고 싶어요. 여기 백이 지키는 거랑 차이가 워낙 큰 자리라 네. 또 백이 이곳을 반대로 백이 지키게 되면 이쪽 날짜는 맛도 되게 나빠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상변을 막아둡니다. 거기는 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흙이 이 한 점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네. 여기 뭐 10집 이상 늘어나고 100집도 한 7, 8집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넓은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요한 자리가. 지금 여기는 그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향차고죠.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곳을 뒀다는 것은. 유자우조 선수는 뭐가 싫었을까요? 흙이 붙여서 두는 게 실리로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자리나 아니면 상변 쪽을 좀 삭감을 해야 되는데 흙이 이제 여기 정리해 놓고 귀도 하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여기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집 깨기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네.
이 좌변이 아니라면 뭐 이쪽도 되게 크죠. 뭐 붙이고 늘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네. 두는 것도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이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먼저 귀를 어떻게 두게 되면 네. 안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면 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상 쪽을 막는 것, 이렇게 큰 자리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연 선수 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양이 크게 짜여진 만큼 두고 싶은 자리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요? 나현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5라운드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나연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 4연승을 거두고 있는 나연 선수, 3승 1패 류자오저 선수입니다. 자, 류자오저 선수의 착점 차례. 자, AI 승부 예측은 흑이 약간 기분 좋은 형세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초반 흑이 중앙에서 백의도를 양분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적극적인 형세를 이끌어 왔습니다. 자, 흑이 상변을 넓혀가자 류자오저 선수도 이 넓은 형태를 견제하기 위해서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나연 선수 바둑을 보면 이제 좀 초중반에 확 유리한 바둑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유리한 상태에서 그 간격을 조금씩 벌려나간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바둑을 조금씩 따라 붙는다거나 네. 뭐 그런 건 있어도 뭐 초반부터 뭐 상대를 압도해가지고 뭐 바둑이 뭐 그냥 뭐 원성진 선수처럼 뭐 네.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린다거나 이런 기풍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사들마다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르니까요. 나연 선수는 아무래도 종반일까요? 그렇죠. 주특기는 아무래도 중후반이 주특기라고 봐야죠. 자, 오늘 한 칸 낮은 협공 정석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초반 이 하변에서도 뭐 하나 나왔죠. 네. 초반에 이제 백이 뛰었는데 지금은 뛰기가 좀 애매하죠. 여기 흑돌이 있는 곳으로 뛰어나오기가요. 지금 흑진영 아니기 때문에 중앙으로 한 칸을 뛰는 것은 백도 좀 답답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무난한 화점인가요? 예? 가장 무난한 화점으로 둘 가능성이 높을까요? 화점이요? 아, 여기 말씀하시는 33 침입이요. 33이요. 예, 33 침입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33 침입보다는 차라리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두어서 아, 뭔가 좀 변도 차지하면서 33까지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이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33을 차지하게 네. 되면 변 쪽이 좀 눌리는 형태가 되면서 좀 여기 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면 양골침을 한다면 흑이 순순히 그렇게 다 넘겨줄까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정석 선택이요. 네. 근데 나연 선수는 보통 이 기사가 이건 좀 불만인데 하는 것을 순순히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가 또 꽤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좀 이창호 구단과 스타일은 좀 흡사한 네. 그 바둑의 그 템포가
기풍이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네. 바둑의 템포가 좀 이창호 구단과 좀 약간 흡사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좀 차곡차곡 두는 느낌, 예. 한 발 한 발 이렇게 전진하는 느낌이 좀 나죠. 네. 자, 2019 중국 을조리그 중국의 어느 한 호텔 큰 홀에서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사의 현지 대국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기사들이 대국이 중국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점심을 11시쯤 먹는다고 해요. 대부분 기사가 네. 이 대국자들이 아점 먹을 네. 것 같아요. 뭐 아침 먹고 또 11시에 또 먹고 이거는 좀, 네. 좀 그럴 것 같고, 예, 약간 늦잠을 자서 네. 한 10시쯤 일어나서 뭐 11시에 먹고 그리고 좀 준비하고 나와서 시합을 하는 네. 뭐 보통 이제 기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예. 네. 시합날 아침 점심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8라운드의 대국을 다 소화하려면은 잠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잠 많이 자야 되죠. 네. 잠 많이 자야 되고 그 식사도 사실 뭐 한두 판 둔다면 한두 끼 굶어도 돼요. 네. 뭐 그냥 짠해서 버티면 되니까 기력을. 근데 8판 열흘 동안 8판을 둬야 되는데 뭐 안 먹으면서 두면은 뭐 며칠은 버티겠죠. 뭐 2, 3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곤란해지죠. 식사를 많이 하기보다는 정량을 좀 이렇게 천천히 먹고 잠도 좀 일찍 좀 자면 좋은데 네. 뭐 사실 직접 이 시합 하러 가면 그렇게 또 맘대로 안 됩니다. 네. 또 신경 쓰는 일도 많고. 호텔에서의 점심시간은 11시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기사는 아침 겸 점심으로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호텔에서 11시에 아침을 네. 먹을 수 있게 해줬나 봅니다. 네. 예, 뭔가 워낙 많은 선수들이 예, 웬만한 이제 국제대회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회도 마찬가지고 점심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뭐 활용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한다던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시간이 많은 대회에서는 점심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대국 중에 이렇게 봉수를 하고 점심시간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대부분 다 점심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떠올려 보면 보통 대부분 예선 시간이 3시간짜리가 많았어요. 국내 대회도. 네. 그럼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각 1시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각자 1시간 반 정도 쓰고요. 네. 각자 쓰고 이제 점심시간에서 2시부터 또 대국을 하죠. 그러면 또 2시부터 대국하면 5시가 되면
이제 각자 제한 시간이 다 쓴 상태에서 초읽기에 몰리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오래 두면 뭐 7시까지 두고 뭐 보통 한 5시 반, 6시면 보통 끝났죠. 3시간짜리, 각자 3시간짜리 바둑이요. 네. 각자 4시간짜리 바둑도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거든요. 근데 4시간짜리 바둑은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네. 4시간짜리 바둑이라는 것은 보통 본선대국이나 뭐 아니면 좀 어떤 특별한 기전의 도전기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이제 오후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밥 먹고 나면 좀 졸리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방 시간에서 본선대국장은 그 좌석이 좀 편해요. 좀 큰 의자로 돼 있어서 좀 네. 편한 좌석이라 상대 생각하는 시간에 이제 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좀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으면서 약간 좀 뭐 완전 자는 건 아닌데 네. 반쯤 이렇게 그걸 무슨 상태라 그러죠? 용어를 잘 몰라서 반수면 상태라 그럴까요, 그냥? 네. 뭐 그런 상태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오후 뭐 6시, 7시, 8시까지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잠깐의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나중을 생각해서는 좀 잠깐의 그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각자 4시간짜리면은 오래 두면은 10시간 가까이 바둑을 두는데 초읽기까지 감안하면 그런데 계속 집중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에 뭐 기계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거기 붙이는 수를 지금 류자오저 선수가 여기 붙였는데 붙이는 네. 수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얘기할 걸 그랬나 봅니다. 여기 둔 수의 의미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좀 활용을 하고 나중에 또 여기도 이렇게 두어서 이쪽도 또 활용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곳을 결정 짓기 전에 먼저 응수타진을 하는 거예요. 여기 흑돌이 뭐 쫙 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면은 이제는 최강으로 흑도 응수를 하겠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 모든 대부분의 대국 시간이 그냥 10시였어요. 네. 예전에는 한국 리그로 뭐 이런 게 없었고 뭐 저녁 때 두는 시합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리듬 자체도 기사들이 뭐 그렇게 리듬을 좀 맞춰놓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가 않죠. 뭐 저녁에도 시합이 있고 네. 아침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을조리그처럼 낮에 시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몸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 바둑 기풍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또 대국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선수들이 그 환경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식사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연 선수 7시 넘어서 대국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중국 네. 시간으로는 이제 6시 6시. 반 좀 넘어서 끝났죠. 네. 그러면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잠깐 쉬었다가 저녁 좀 보통 시간보다는 좀 늦긴 하지만 그렇게 뭐 또 많이 늦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침에 좀 늦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점심 시간쯤에 이제 대국을 하게 되면 네. 모든 하루의 그 시간이 그 대국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뒤로 여유가 전혀 없어요. 예전처럼 아침에 시합을 시작하면 네. 끝나는 시간이 한 4시, 한 5시 요 언저리에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2시간 반짜리 대국이라고 보면요. 그러면 뭐 오후나 저녁 시간대 좀 여유가 있는데 일찍 끝나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침 시간도 뭔가 활용을 못 하죠. 네. 바로 오후 뭐 한 12시, 1시에 시합이 있어야 되니까. 네. 바둑을 둬야 되니까. 모든 초점이 그 낮 시합에 맞춰지게 되죠. 자, 젖혀갔습니다. 예. 순순히 늘어주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백도 이곳을 이렇게
그냥 느는 것은 흙도 여기를 쭉 빠져서 요건 좀 뭔가 좀 백도 좀 애매하거든요. 책략이 좀 부족한 느낌도 좀 들고 이런 거를 날일자를 하나 하고 뭔가 끊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나중에 나가는 맛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여하에 따라서 변화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을 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끊는 건 여기를 그냥 끊는 건 단수 치고 이어서 요거는 좀 이제 애매하죠. 백도 이쪽 귀가 벌써 다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득을 본다고 할지라도 별로 이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 백은 붙임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그냥 붙였다고 해서 요것만 해놓고 삼삼 네. 파기에는 뭐 그렇게 뭐 이 수가 이득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서요. 아니면 바로 이 붙임수를 움직이는 건 너무 무거운가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흙이 적당히 이 한 점을 내어주고 여기를 뭐 차렷을 한다던가 해서 여기를 통으로 귀를 다 흙집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뭐 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귀보다는 별로 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지금은 귀의 신뢰가 큰데요. 자, 붙임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갈지. 자, 고급적인 전략입니다. 이러고 그래놓고 3-3 그냥 침입하네요. 3-3을 침입하네요. 약간 좀 활용이라고 본 걸까요? 귀가 다 결정이 난 후에 붙여간다면 또 두텁기 때문에 흙의 응수가 달라진다고 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를 뭐 밀어놓고 다 둔 다음에 나중에 붙이면 아예 응수로 안 하고 뭐 이런 데 입구자 둬서 이 한 점을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실전에서는 이런 거는 좀 감각적으로 생각해야지 여기서 일일이 수익기를 다 해서 바둑을 둘 수는 없어요. 네. 제한 시간이 뭐 2시간 반이 길면 길고 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수익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뭐 어떤 거를 선택할 때는 좀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선택할 필요도 있죠. 네. 일일이 수익기를 다 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은 이제 후반에 초읽기에 몰리는데 초읽기에 몰리고 잘 견디는 기사들도 있고 초읽기에 몰려서 실수를 하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초읽기에 몰려서 실수하면은 그런 자기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도 있죠. 예. 그런데 그냥 고지고대로 똑같이 두는 기사들이 또 덜어 있어요. 예. 습관은 못 고치죠.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또 들어감에 따라 네. 이제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네.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한 번쯤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설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찔리는 기사가 있을 거예요. 몇 명은. 자, 이렇게 상변은 흙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흙도 뭐 좌변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백집이 어느 정도 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조금 뭔가 이득 보는 교환을 백이 한 번에 여기 두면 또 집이 크게 나니까 네. 여기를 좀 어느 정도 교환을 해놓고 이쪽을 둘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바둑은 흙이 이제 두터워졌어요. 흙은 지금 뭐 신경 쓰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집균형만 유지하면 되고 지금 백은 이런 돌들 여기도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 돌이 곤마기 때문에 이쪽 모양도 지금 완전히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흙은 지금 여기가 곤마가 하나 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지금 만약에 바둑이 불리하다고 한다면 이런 데 붙여서 막 끊어서 둘 수도 있어요. 자, 붙이고 끝난 수보다는 그래도 유연한 행마가 등장했습니다. 나연 선수는 확실히 뭐 절대
무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무난하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전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 나연 선수 같은 또 스타일이 좀 발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게 두는 스타일에게, 그러니까 착정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네. 바둑 스타일 자체가 발빠르게 두는 스타일에게 또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반대되는 그 스타일에게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예. 있군요. 그냥 스타일만 놓고 보면 이동훈 선수라던가 네. 뭐 커제 선수라던가 좀 발빠르게 좀 실리를 챙기면서 두는 스타일에게 좀 고전을 할 것 같은, 그냥 제 혼자의 그냥 생각입니다. 네. 상대 전적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변에서부터 올라온 중앙의 베개 전체도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곰마가 하나 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도 좀 강하게 두거나 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흙은 강하게 둘 수가 있죠. 옆에 곰마가 하나 떠 있으니까. 보통 흙이 저런 식으로 웅수를 물어왔을 때 베개 웅수는 귀로 막거나 아니면 입구자로 해서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이 바깥 외세를 차지하거나 두 가지 정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이 바깥을 막아서 귀 집을 내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돌들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귀 쪽으로 뭐 이렇게 입구자나 치받아서 둬야 될 것 같은데, 흙이 이제 변을 이 압박하면서 이쪽 변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백대마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실리로 또 워낙 크고 공간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백이 이 외세를 차지하는 것은 콩배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둬서 뭐 이걸 붙이고 이렇게 두면 후수로 여기 이렇게 막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돌이 완전히 이제 살면서 안정적이긴 한데 정말 두고 싶지 않죠. 네. 이 형태는. 자, 우선은 실리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그런 수순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치받고 막는 수와 입구자 둘 다 둘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뭐 치받는 수도 있고 여기서의 그냥 지금 이 형태가 아니고 평범한 형태에서의 이수의 응수 방법은 치받는 수, 이수, 33, 치받는 수, 입구자, 나릴자, 여기 2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 이 입구자나 나릴자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둔다면 오히려 여기 이렇게 두는 수가 어떨까 싶기도 한데. 이것도 상대에게 귀를 뺏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두고 여길 두는 건 이것은 좀 다르죠. 이거는 패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로 산 형태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뭐 하나 더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네. 후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지금은 어찌됐건 귀 쪽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유자오저 선수도 뭐 치받는 거나 이 입구자로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좀 고민 중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실리를 차지하고 싶은 형태입니다. 자국 랭킹 차이는 두 선수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는 8위의 자리에 있고요. 류자오저 선수는 10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요 근래는 을조리그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가봤고 을조리그를 하게 되면 이 총 선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뭐 남녀 전부 다 합해서 총 243명의 선수가 남자 을조와 병조, 이제 여자 을조 이렇게 뛰게 됩니다. 아 네. 남자 을조병조, 여자 을조병조 해서 여자 을조까지요. 을조까지요. 네. 남자는 을조와 병조가 있고 네. 여자는 을조까지 네. 이렇게 해서 243명이요. 3명이요. 네.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지 한 군데서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명이 넘는 기사가 한 방에서 두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막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집니다. 네. 초읽기 몰릴 때쯤 되면 온 동네에서 이제 초읽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정말. 그럴 것 네. 같아요. 수십 군데에서 막 뭐 중국말로 막 이렇게 초읽기를 할 겁니다. 남자 을조는 1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자 병조는 32개 팀, 여자 을조는 18개 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남자 16에 4 하면 60 몇 명 되네요. 64명. 네. 그리고 또 병조는 어떻게 되나요? 병조도 4명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팀인가요? 32개 팀입니다. 32개 팀이요? 네. 아, 병조가 훨씬 많네요. 네. 아, 또 병조에는 유럽 선수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둑 축제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대회 자체도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되고 그 부문으로 을조, 병조, 여자 을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날일자를 갔네요. 신경이 쓰였나요? 뭐 대마가 신경 쓰여서 둔 것 같은데 안정적이긴 하지만 실리로 이제 많이 뒤처지는 수거든요. 네. 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두고 이거 3-3을 침입하고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면 안정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돌부터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100% 연결된 것도 아니고 또 전체 안형도 없어서 네. 이거 뭐 백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실리를 내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연 선수는 이제 여기를 응수를 이쪽으로 하면 또 여기를 갈라서 압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살겠다. 아직 사는 맛이 남아 있으니까요. 나연 선수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이 수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수 같아요. 뭐 둔 이상 계속 막아서 그렇죠. 이제 차단하겠죠. 뚫어가면서 네.
계속 이도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형태도 선수 무난한 수만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강한 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나연 선수의 강수. 자, 통할 수 있을지. 나연 선수가 원하는 베스트 그림은 우선 백도를 차단을 시켜놓고 추후에 또 이제 사는 맛을 남겨놓는 그런 건데 그렇죠. 만약에 잘 안 풀려서 오히려 나연 선수에게 불리하게 그림이 완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좌선귀가 아예 백의 집으로 굳혀지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사실상 안형이 별로 없어서 네. 백도 여기도 타개를 하고 여기도 다 백집이 되고 이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 네. 그렇다면 나연 선수의 이 강수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였군요. 그렇죠. 예. 나연 선수는 절대 무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연 선수가 이 정도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뭐 여기에 충분히 흙이 들 수 있다. 뭐 그렇게 뭐 판단을 내린 거고 네. 나연 선수는 또 강점이 침착한 거죠. 아주 침착합니다. 백도 그곳을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강력하게 버텨가는데요. 그곳은 치받은 다음에 설사 저 두 점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저기는 치받아 놔야 되죠. 백한테 그 치받는 자리를 허용해서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백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백이 여기 찝는 자리가 한 집 내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나중에 이쪽과 연관 지어져서 밀고 끼우는 맛이 있어서 뭐 네. 이런데 뭐 붙이고 치받는다든지 여기 치받을 때도 좀 응수가 곤란할 것 같아요. 밑으로 늘 수가 없거든요. 흑은 좌상 실리를 차지를 하고 백은 외세를 차지하는 그런 변화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나연 선수의 적극적인 수가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치받았는데요. 그러면 백도 우선은 연결을 할 테고요. 근데 백이 여기서는 네. 이렇게 밀어서 뭔가 두는 것을 최강수를 좀 들고 나와야 돼요. 늘면 이 귀는 살려주더라도 여기를 넘어가야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아직도 뭐 100% 깔끔하게 넘어간 형태는 아니에요. 뭐 나중에 끼우고 젖힌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남아는 있는데 그래도 귀는 살려줘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연결시키지 않고 이 돌을 그냥 두 점을 잡으려다가 선수로 싸발리게 되면 이 돌이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죠. 침착하게 두어갔던 나현 선수. 자, 좌변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강수가 통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입니다. 5라운드 나연 선수와 류자오저 선수의 대결. 자, 마지막 작점 나연 선수 좌상귀에서 치받는 수순을 두었습니다. 백이 여기서 응수할 수 있는 것이 뭐 꽉 받는 수와 그리고 여기 미는 수, 이렇게 느는 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느는 건 바로 여기를 찝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느는 수는 좀 뭔가 곤란해 보이고, 여기 미는 수가 가장 이제 무난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를 밀었을 때 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젖혀갈까봐 그런가요? 이렇게 둬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된다면 흙이 빠져서 계속 차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데를 붙여서 좀 여기가 끊기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둬서 나중에 여기를 찝어서 끊어간다던가 뭐 이런 강력한 수들이 좀 남아있죠. 네. 여기서의 백의 다음 수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예, 그쪽으로 꽉 받았는데요. 끊어갈 수는 없나요? 이 자리를요? 네. 그럼 뭐 무조건 여기를 돌파할 텐데 단수를 약간 쳐놓고 네. 이렇게 따라다가도 둬도 여기를 다시 끊으면 흑돌이 잡혔죠. 잡히는군요. 예, 여기 돌파까지 당했기 때문에 네. 여기 끊는 거는 좀 약간 속수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젖히고 늘 때 네. 원래는 살면 되는데 지금은 또 이쪽이 저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뭔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늘고 싶기도 한데요. 여기 끊어지는 게 있는데 버리고 뭐 이쪽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호구 치면 둘은 살 수가 있죠. 네. 입구짤 가더라도 뭐 이런 정도 뛰게 되면 확실히 살았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흙도 별건 없어요. 예. 자, 하나 젖혀놓고요. 자, 흑도 이 백도를 차단을 해서 그냥 좌상귀가 잡히고
공격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별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 뭔가 나연 선수 그냥 호락호락하게 두지는 않겠죠. 네. 뭐가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이 여기서는 일단 뭐 느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이런 데를 하나 여기 두는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어 놓나요? 그리고 귀를 살렸을 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기 늘었을 때 어디 둘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우선은 귀를 살리고 백이 나를자로 씌워왔을 때 이 이후에 바깥으로 탈출하는 수법은 조금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곳을 두고 일단 살아놓고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타개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부분적인 수익기가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은 별로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하네요. 굳이 생각을 한다면 여기 뭐 호구 치는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치 받으면 또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살더라도 너무 크게 사는 형태라 뭐 여차하면 여기 단수도 좀 남아있고 예, 뭐 이건 좀 곤란해 보이는데 느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예, 오히려 백의 응수보다 이 다음 흑의 응수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호구를 호구를 쳤네요. 치네요. 이것을 치받으면 늘겠다는 뜻일 텐데 뭐 여기를 이렇게 바로 단수 치고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똑같네요. 그럼 먼저 단수 쳐도 되네요. 그냥 단순하게. 네. 흙이 또 뭐 이런 곳에서는 보통 서로 이게 돌이 부딪히면 패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흙이 팩감이 많죠. 이 돌을 다 잡으러 가는 팩감, 여기 돌파하는 팩감, 이런 뭐 팩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끊어버리면 이제는 여길 끊어도 이 두 점을 버리고 이쪽을 잡으면서 이렇게 집이 나면 너무 크거든요. 일단 백도 뭔가 늘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호구 치는 수는 좀 그렇죠. 단수를 네. 쳐버리죠 그냥.
예, 아예 아. 나가버리네요. 그냥. 아, 축이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두면 이제 끊으면 늘어서 지금 여기서 이쪽을 끊는 것도 그냥 이쪽을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네. 일루 치는 건 이어서 수상전이 만만치 않고 끊는 건 뭐 똑같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악수만 됐죠. 이 교환이. 그러면 이쪽으로 뚫는 건 또 여기가 걸려 있어서 단수 치고 그냥 나가는 게 제일 쉽네요. 뭐 이을 필요가 없이 네. 이거 뭐 그냥 갑자기 백귀가 흑귀로 좀 바뀐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 단수 치고 그냥 나가는 걸 깜빡했을까요? 만약에 저 귀에도 수가 없고 저 101점이 흑에게 들어가게 되면 뭐 처음에 화점에서 나를자 굳힌 이 모양이 반대로 흑집이 훨씬 많이 나요. 네. 이 두 점은 뭐 값어치가 그렇게 있는 돌이 아니고 집으로는요. 네. 어떻게 하나요, 백이? 뭐 마땅한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한 점을 내주게 되면 네. 그냥 순식간에 바둑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백이 귀를 끊어서 귀에 흙 2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큰데요. 자, 류자오저 선수는 작년 병조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입니다. 그럼 팀 자체가 병조에서 올라온 팀인가요? 그 을조와 이제 병조 리그는 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팀이 진출은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선수는 바뀔 또 수가 다시 있나요? 이제 재계약을 해서 팀은 달라진 것 같고요. 작년에는 6승 1패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병조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한 점을 버리네요. 그렇긴 한데 뭐 정말로 이거는 속담이 하나 떠오르네요. 빈집에 소 들어왔다고. 예. 백은 지금 저 네. 입구자로 두 점을 완전히 잡은 형태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백대마가 엷어서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엔 착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 호구 쳤는데 단순하게 단수 치고 그냥 나오는 수를 못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어떤 프로라도 이렇게 단수 치고 나와서 여기가 통으로 다 흑한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호구 칠 사람은 없을 거로 여겨지거든요. 여기를 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승부를 해야지. 이거는 뭐 피해가 너무 커요. 흑은 뭐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렇게 늘어서 잡을지 아니면 여기를 꽉 이어서 잡을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또 여기 귀가 수는 안 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두는 게 좋을까? 이렇게 두는 게 좋을까? 이걸 두면요. 끊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나갈 때 끊는 건 단수 치고 여기를 젖혀서 수가 나는데 여기서 여기를 끊지 않고 이곳을 빠지게 되면 이건 사실상 수가 안 나죠. 이렇게 둬도 그냥 조이게 되면 서로 다서수지만 귀의 특수성 때문에 나중에 자충으로 백이 잡힙니다. 자, 들여다보고요. 선수입니다. 백이 그 자리를 둬서 깔끔하게 집을 지킬까봐
그걸 하나 한 걸까요? 흑이 좌상귀를 포획하면서 승률 그래프가 흑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건 뭐 좀 너무 이상합니다. 백이. 네. 집이 이게 흙집이 백돌이 두 개 놓여져 있는 형태에서 흙집이 여기가 몇 집이 다섯, 열, 열여섯, 18집. 여기까지 감안하면 거의 20집 가까이 늘었는데 네. 백은 아까 이 화점에서 날짜 붙인 형태에서 이 두 점이 지금 완전히 잡힌 형태도 아니에요. 맛이 상당히 나쁘죠. 이런 데 붙이기만 하더라도. 네. 오, 흙집이 훨씬 많이 났어요. 백집보다. 백이 귀에 돌이 두 개가 있었던 형태가. 귀는 원래 백의 실리였고 지금 흑의 실리로 바뀌어서 안팎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지금 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배였기 때문에 백이 불어난 실리만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백이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 두 대국자의 얼굴을 보면 지금 백을 든 유자오저 선수는 지금 약간 멘붕 상태라 그러죠. 약간 좀 어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현 선수는 뭐 물론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돼서요. 백이 너무 쉽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면 나연 선수도 굉장히 편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연 선수가 이 어깨를 짚어서 차단해간 강수. 오, 완전히 대성공을 거두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네. 자, 반상 최대는 지금 좌변인가요? 지금은요. 아까는 좌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냥 무난한 수를 택해서는 여기서 네. 너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뭐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어딘가를 지켜서 여기 좀 뭔가 틈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흙이 지금 가장 그래도 신경 쓰이는 곳은 여기거든요. 이쪽 어디 요 간격. 네. 그러니까 흙은 지금 여기를 두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나릴자를. 그리고 하나 더 꼽는다면 여기를 뭐 붙인다던가 해서 여기 정리하는 거. 그런 거 두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흙이 붙이게 되면요. 이렇게 끼워서 이어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잇고 여기를 막기만 하더라도 또 받아야 돼요. 늘면 네. 오히려 백이 다 죽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되면 정말 여기 몇 집이 난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입구자를 흙이 붙이면 백도 그냥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보십시오. 집이 뭐 몇 집 나질 않았죠.
뭘 착각했을까요? 유자오저 선수가요. 저처럼 그냥 단수 치고 가만히 나오는 수를 못 봤을 확률이 이제 가장 높고요. 일단 늘어서 두는 수가 뭐가 좀 잘 안 된다, 뭐가 걸릴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또 팀이 못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또 개인이 그 자기 팀과 계약할 때요, 용병 선수가 네. 뭐 승률에 따라서 그 1승당 그 대국료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8판을 두는데 뭐 6승 이상 네. 그러면 1승당 뭐 얼마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뭐 나연 선수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전승을 거두면 또 얼마 이렇게 또 달라질 수도 있죠. 네. 전승을 거둔다는 것은 주장이 나와서 전승을 거두게 되면 그 상대 주장하고 두면서 강타자들을 상대로 전승을 거둔 거기 때문에 네. 그 팀은 정말 웬만하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자리는 류자오조 선수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처리함으로써 나연 선수가 편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단락이 되었고 나연 선수의 대성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좌상귀의 실리가 너무 크고요. 자, 이제는 류자오조 선수가 이 손해본 것을 좀 만회를 해야 되는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끝내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좀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나연 선수가 지금 바둑 자체를 뭐 어디 신경 쓰일 만한 것이 오직 이 장면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여기를 어디 하나 둔 다음에 문제거든요. 네. 예, 지금 이 바둑은 사실상 나연 선수가 완전히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곳을 붙였는데요. 붙이는 건 뭐 흙이 밑으로 늘어주면 오히려 한 칸 뛰어서 여기를 강요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되면 늘어도 여기 뛰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당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수를 좀 두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연결을 하려면 또 찝어야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되는데 이제 옥집 형태가 되니까요. 아. 찔러 이어서. 네. 하여튼 100은 지금 방향은 이쪽이 맞습니다. 예, 다른 곳을 두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류자오저 5단. 이 선수는 작년에 5단에 올랐습니다. 보통 이 단위가 몇 년째 뭐 그대로인 선수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는 중견 기사들이 많고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승단을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좀 증명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승단 대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러니까 승단 대회 나오기 싫어서 그 뭐 대국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참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성적을 내는데도 단이 낮은 예전에 한국에는 이제 이세돌 선수가 그랬었죠.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시합 승단 대회 자체가 없어지고 시합 성적으로 이제 승단을 하는 그게 되는데 요즘 시합이 없어서 이제 판수를 1년에 잘 못 채울 거예요, 아마. 네. 중국 승단 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국료가 있는 것으로 아, 그런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몽백카페를 후원하고 있는 이장건 회장이 중국 바둑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승단 대회에도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리장건 회장이 바둑 정말 애호가죠. 네. 예, 바둑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젊으세요. 예, 젊죠. 네. 예전에 그 이세돌굴이 10번기 예. 했을 때 그 한국에 방문을 하셔서 바둑을 둬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둑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키도 굉장히 크시고 예. 젊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호쾌하고 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회사가 크기 때문에 그 주식 값어치만 해도 아주 부자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해요. 예. 물론 바둑계에는 또 큰 대회도 네. 만들면서 돈을 많이 쓰지만 네. 일상생활에는 상당히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연 선수 여기 약간 이제 기분 나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넣으면 이제 쓰는 곳이 딱 이거거든요. 네. 이거 하나. 그렇다면 그냥 아예 한 발 늦추면 안 되나요? 좌상귀에서 큰 이득도 보았는데요. 어떻게 늦출까요? 입구자로 한 입구자요? 발만, 네, 한 발만 늦추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입구자로 늦춰서. 나연 선수 또 바둑이 유리해지면 좀 물러서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것은 나연 선수가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나연 선수는 바둑이 유리해지면 좀 물러섭니다. 자, 여기서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연 구단 형세 판단을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나연 구단과 류자오저 5단의 5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원성진 선수와 장미 선수의 대결 가보실게요.